원장이시며 세계 최대 한류 팬들의 모임이죠. 한류 열풍 사랑의 의장이십니다. 잃어버린 한국사의 뿌리와 맥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먼저 박찬하 가수님의 강연을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박찬화라고 합니다. 제가 치아 교열 중이라 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마스크를 썼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1부를 맡게 되었고요. 1부에 주어진 시간이 오늘 시간이 9시까지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 40분 정도 제가 1부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저의 강의 제목은 잃어버린 한국사의 뿌리와 맥을 찾아서인데요. 강의 내용은 사실 굉장히 제목이 거창하지만 제가 5년 전에 왔을 때는 1시간 반, 지금 영상이 떠 있으니까요. 그걸 보니까 한 2시간 정도 강의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40분으로 압축해서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한사랑교육위원과 한류열풍사랑 의장, 그리고 지금 나눠드린 신문 있죠? 한문화타임즈라고 하는 신문인데요. 거기서 기자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특별 인쇄판이 있는데요. 거기서 몇 곡지 정도 제가 이렇게 썼는데요. 잘 읽어보시면 우리 역사와 관련된 이야기로서 오늘과 많이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가 있어요. 이제 내일부터 있는데요. 그래서 내일부터 14일까지 있는 와중에 저희가 거기에서 또 대한사랑 부스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시간이 되시면 여기도 한번 참석을 해보시고, 그리고 맨 앞쪽에 보시면 2번의 강의가 더 있어요. 그래서 오렌지 카운티에서, 그 다음에 라스베가스에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는 굉장히 많은, 그때 이제 미국도 왔었고, 그리고 이게 독일도 갔었고요. 크로아티아에서도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2018년이네요. 제가 왔었던 때가 2018년 LA 한국교육문화원에서 한 2시간 정도 강의를 했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또 9월 달에는 LA 바로 여기죠. 제가 봤던 똑같은 곳인데요. 여기에서 또 한번 강의를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홍산문화, 요하문명에 관해서만 제가 한 2시간 정도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홍산문화라고 하는 곳이 우리 고대 한국인의 어떤 터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그때 그러면 고대 한국인의 역사 문화의 터전이었던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23가지 정도 근거를 대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적석정 피라밋, 고인돌, 옥귀걸이, 고곡, 빗살무늬 토기 등등 여러 가지로서 이것은 고대 한국인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은 못 하시겠죠? 그때 오신 분들은 약간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그동안 많이 이렇게 공부를 하셔가지고 많이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핵심적으로 우리 역사의 맥을 설명을 하고 뒤에 2부에서 더 좋은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즌 10이 됐더라고요. 올해 이제 내년 2024년 1월부터 해서 시즌이 벌써 10번째로 되는 굉장히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당신의 뿌리를 찾아서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뿌리에 대한 인식이 다른 곳에 비해서 더 많지만 이제 서양에서도 이렇게 뿌리를 찾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인기를 누리고 있죠. 당신의 뿌리를 찾아서 우리가 왜 한국 사람이 아니더라도 왜 뿌리를 찾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뿌리를 찾아서 나의 참된 모습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역사 왜곡이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뿌리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 뿌리가 왜곡되어 있는 현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 간략하게 중국의 역사 왜곡이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2002년부터 2007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현재까지도 진행되어 가고 있는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화문명 탐험공정, 국사 수정공정, 국사 교과서를 수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2016년부터가 뭐냐면은 중화문명 전파공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TV에도 방영이 됐었는데요. 철저한 계획으로 이 전파공정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동안 이제 역사를 어떻게 보면 왜곡을 했으니 그걸 가지고 이제 전 세계에 중국의 어떤 중화민국의 찬란한 역사를 홍보를 하자라고 하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홍보를 하자는 겁니다. 드라마로, TV, 영화, 축제 여러 가지로 방식으로 해서 중화 문화를 전파하자라고 하는 건데 이게 2016년에 있었고 2017년 4월에 중국의 시진핑이 가장 먼저 이런 어떤 그런 역사를 전파하기 시작했죠. 내가 솔선수범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때 했던 것이 뭐냐면은 한국은 사실상 중국의 일부분이었다라고 이렇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얘기를 했던 그 기록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2017년이 지났고 2018년에 제가 이제 미국에 왔었잖아요. 그때 제가 들은 것도 뭐냐면은 거기 오셨던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중국인 학생이라든지 중국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너희들은 우리의 속국이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맨 위에 꼭대기에 있는 시진핑에서부터 그리고 한 명 한 명의 중국인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어떤 왜곡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교과서를 가보시면 미국에서 배우는 교과서들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속국처럼 묘사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죠. 한 나라의 속국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전 세계 250만 이상이 팔려나갔다라고 하는 더 타임즈 세계사라고 하는 책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에 의해서 저술된 것처럼 한국의 역사가 굉장히 왜곡되어 있는 그런 세계사 책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전부 다 뭐 우리가 김치, 한복 그리고 뭐 많은 것들을 자신들의 것이다라고 우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짤막하게만 오늘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한국사 왜곡 부분인데요. 첫 번째로 우리 역사를 불태웠죠. 불태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20만 권의 역사서를 불태웠다 이런 주장이 있었고요. 신익희 선생 아시죠? 예, 신익희 선생 같은 재헌 국회사의 추천사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분도 그때 알고 계신 거죠. 1910년 11월부터 모든 행정력과 군경을 동원하여서 전국 방방곡곡에 1년 2개월 동안에 모든 책들을 수거했다. 단군 조선에 관련된 사료와 민족 정신을 일깨우는 내용의 서적을 압수하거나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 대감 박은식 선생도 똑같은 이렇게 증언을 했고요.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이런 것을 증언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어떤 도서가 20여만 권을 탈취하고 남산에서 소각을 했다. 또는 경복궁 내에서 소각을 했다. 이런 증언들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우리 역사서를 소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네다니엘 페퍼라고 하는 기자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 기자죠. 한국의 역사는 절대 언급이다. 1919년에 우리나라에 취재를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일본인은 즉시 한국의 국사는 전부 압수하여 불태워 버렸다라고 이렇게 증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처음에 썼죠. 콜렉트 모아가지고 전부 다 불태웠다. 코리안 히스토리 한국의 역사 책들 전부 다 불태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는 아니고 강탈해 갔죠. 일본 열도로 가지고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등방문 이토 히로부미도 일본으로 올 때 조선 왕실의 기증이라면서 규장각 사설을 몇 술에나 가져갔는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대 총독으로 부임을 했던 테라우치 마사다케 같은 경우도 18,000권 이상의 책들을 가지고 와서 일본에 자신의 문고를 만들었어요. 테라우치 문고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죠. 그리고 지금 이제 후지모토 유키오라고 하는 교수는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조사를 해보니까 일본 전역에 5만여 권의 한국의 고대 사서가 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책이 굉장히 두꺼워요. 그렇게 조사 정리를 이렇게 했는데요. 거기 보면 이것이 뭐냐면 이 아래쪽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5군데 조사한 것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조사를 하면은 5만 권이 아니라 더 많은 책들이 나오겠죠. 그 종류가 약 3,000종 정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 국내청 서릉부에 한국 도서가 얼마나 있는지 진짜 규모는 아무도 모른다. 한국에서 숨겨온 도서 목록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다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공개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직접 일본 외무성 과장이 진술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죠. 일본 국내청 도쿄에 보면은 도쿄 부근에 국내청 쇼로부 서릉부에 보면은 이렇게 고문서들을 이렇게 모아놨고 이 중에 우리의 어떤 고대 사서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교토 나라가 있잖아요. 나라 동대사 북서쪽에 이제 정창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도 굉장히 많은 우리의 문화재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저 위쪽에 보면 국내청 서릉부 그리고 여기 정창원 그리고 뭐 여러 곳에 분산되어서 한국의 문화재, 한국의 역사서들이 강탈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불태웠고 그리고 강탈을 해갖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이제 우리 역사를 한국의 역사를 조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일본혼을 심어줘야 된다. 근본적인 사업이 뭐냐? 역사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선 청소년들이 자국의 인물과 사적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끔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교육이 언제 들어가냐면요. 3.1운동, 3.1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야 이제는 그냥 불태워서는 안 되겠다. 이제는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역사교육을 시키는데 바로 그 왜곡된 역사교육을 주입하기 시작한 것이 1920년,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이에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교육을 시키는데 그 이전에 뭐냐면은 이제 거기에 중심이 되는 게 뭐냐면 조선총독부입니다. 이 조선총독부 산하에 조선사 편수회가 있는 거죠. 조선사 편수회. 근데 그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 일왕 직속에 일본군 참모본부가 있어요. 일본군 참모본부에서 먼저 역사가 왜곡되어서 역사책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한국사 책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금 한국인이 알고 있는 역사는 일본의 육군본부, 그러니까 조선총독부의 그 전신인 일본의 육군본부에서 만든 역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본군 참모본부가 만든 것이 뭐냐면 지금의 임나 일본부설의 학설입니다. 일본의 식민지였던 임나가 4세기에서 6세기 한반도의 가야 땅에 그쪽을 점유해 있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지금도 이렇게 주장을 일본 교과서에 보면 분명히 그게 나와 있고 우리 한국의 교과서에서도 그것에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사 편수회를 조직해서 조선의 역사를 잘라내라라고 하는 거죠. 1922년에 조선사 편찬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부터 본격적인 작업을 해서 1925년에 조선사 편수회가 만들어진다. 여기서 뭐냐면은 한국의 이 나라, 한국의 고유한 사설을 일체 무시하라.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단군 신화라든지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일체 무시하라라고 하는 내용. 그 다음에 동화의 효과를 가져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동화의 효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본인과의 동화예요. 반일본인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역사를 왜곡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6년의 기간 동안에 100만엔의 거액, 이것이 지금으로 보면은 700억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거액을 들여가지고 16년이라는 기간 동안 일본이 일제강점기에 만들어낸 책이 35권이에요. 부록 2권 해가지고 37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4,000쪽의 일본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일본어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어로 정리된 책들을 보면 우리 민족의 상고사가 완전히 지워졌어요. 상고사가 완전히 지워지고 단군조선 완전히 지워지고 그 위에 1편이 되어 있잖아요. 1편이 신라 통일 이전이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선시대가 압도적으로 많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교과서, 우리 국사교과서의 구성 비율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조선시대로 되어 있지만 근현대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신랄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근현대가 너무나 많은 것을 근현대만 배우고 그리고 고조선이나 그 이전의 역사는 제대로 배우지 않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거든요. 100년이 지나도 똑같은 현실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일본어로 된 조선사 35권을 분석을 해보니까 철저히 분석을 해보면 그걸 분석하기 위해서 2015년에 조선사 35권을 완역을 아직까지 안 했거든요. 한국어로 번역을 해보자. 얼마나 우리가 옛날 이 조선사 35권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 라고 해서 번역 사업을 5년간 번역을 다 해놨는데 금서 취급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이것을 밖에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맡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제대로 완역을 했지만 지금도 세상에 내놓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현실입니다. 실제로 보니까 이렇습니다. 조선사 35권과 현재의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보니 그 전체적인 틀이 거의 비슷하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정도면 복사 붙이기 아닌가요? 조선사 35권에 일본어로 된 것을 야금야금 조금씩 번역해가지고 학자들끼리만 돌려보면서 지금의 역사를 구성해 왔던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식민사관이라고 하는 건 뭐냐? 첫 번째가 단군을 부인하는 것. 그리고 한사군 한반도설, 한나라가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거기에 200년간 한반도 북부에 식민지를 건설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반도 남부에는 야마토가 200년간 가야를 지배했다라고 하는 임나가야설이 이렇게 이 세 가지가 있는 것이 바로 식민사관인데 그걸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 모르는 사이에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뭐냐면은 단군은 신하야, 뭐 이렇게 400년 동안 한반도 북부는 한사군이 점유했어, 이런 내용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뇌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뭐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조선사 편수회를 이끈 3인방 중에 저 오른쪽에 보시면 이만 이시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국유사 중종 우리나라 조선 중종 임신본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고 석유 환국이다.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국자를 인자로 변조한 게 바로 이만 이시류거든요. 싹싹 긁어가지고 이걸 환인으로 옛적에 환인께서 계셨다라고 하는 쪽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실제로 환국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 엄연히 완전히 틀리죠. 국가가 성립해서 환국이 있었고 배달이 있었고 그리고 단군조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환인으로 변조를 해가면서 환인의 아들 환웅이 있고 단군이 있고 하는 가족사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까 보셨던 그 네다니엘 페퍼가 뭐라고 하냐면은 한국은 2000년에 가진 역사를 가진 나라다. 이렇게 바꿔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의 역사가 어떻습니까? 일본의 역사가 일본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2023년에 일본 기원으로 2683년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주장하는 것이 약 2600년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한국이 높아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국의 단군조선의 역사를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단군조선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기자조선이라는 말도 있었죠. 이게 허구이긴 하지만 이게 왜 삭제가 되었냐? 그건 일제 의도에 의해서 사라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의도라는 거 하는 것이 뭐냐면 아니 일본의 기원이라고 하는 것이 BC 660년인데 이거보다 높다? 다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단군 안검을 신화시하면서 저 뒤로 가버린 거예요. 위만조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일본의 역사보다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군은 신하다. 단군조선의 건국을 부정하고 있다. 보시면 우리 역사서가 조선시대 사대주의 사관에 의해서 단군 안검이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위만조선 한사군 이런 체제가 갖추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보니까 옳았구나. 단군 안검만 없애면 단군만 신하시하면 저 고조선 말기로 가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시도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우리 역사서가 뭐가 나와 있습니까? 부왕, 준왕, 위만조선이 있고 그다음에 한사군 이렇게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주도한 것이 누구냐면 히라토리 구라키치, 뭐 이렇게 삼국유사에 나오는 단군 역사 이야기 그거 다 가짜다. 가공의 선담이다. 그리고 이제 나카미치오, 승도의 망설이다. 이런 스님을 갖다가 이제 승도의 망설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불교 승도의 망설이요, 날조된 신하다. 우리가 단군 신하라고 했을 때도 그 신하의
역사적 사실을 캐치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그 신화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날조되었다, 호이다라고 하는 이름으로서 명칭으로서 신화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거죠. 이거를 받아가지고 이만희 시류가 1921년에 단군고라는 논문을 쓰면서 단군 신화를 논리적으로 체계화해서 이것이 우리 역사의 역사 왜곡의 밑바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해가지고 아까 환국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졌죠. 환국 3300년 그리고 배달 약 1500년 이 역사가 완전히 사라지고 그리고 조선 약 2000년의 역사가 전부 다 송두리째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저 한문화 타임즈 그 인쇄판에 보시면은 특집으로 낸 게 뭐냐면 단군조선이에요. 단군조선 왜곡 한 면, 오른쪽에 보면 실제적인 우리의 단군조선의 역사를 약간 기술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희 시류는 무엇을 했냐면 남쪽에 살고 있는 한반도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남쪽에 살고 있는 한민족은 단군과 무관하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한 게 뭐냐면은 옛날에 한반도의 북부를 고조선이라고 불렀다. 남쪽은 아니다. 남쪽은 일본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그게 언제냐면 1920년이에요. 1920년, 1921년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한 역사가 만들어지니까 지금 교과서에서 보시는 고조선의 강역이 어떻습니까? 남북이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 고조선이 저 위쪽이다라고 하는 거. 이게 언제 틀이 만들어졌냐면은 바로 좀 전에 보셨던 심상조학이라고 하는 1920년의 교과서 지침과 1921년 이만희 시류의 단군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뭐냐면 이 역사라예요. 원래는 그 고조선은 뭐냐면 한반도 남부를 포함해서 이 산동반도까지 쭉 해가지고 이게 전부 다 고조선이거든요. 근데 그 고조선은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우리가 지난 5년 전에 했었지만 홍산문화 지역을 이렇게 포함해야 되는데 그것도 빼버리고 축소를 하면서 한반도를 반으로 갈라버려가지고 위쪽이 고조선이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그 지침이 어디서 왔냐면 100년 전에 왔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 고조선이 멸망하면서 한나라의 식민지인 한사군으로 만들어지는 기틀이 마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조선이 멸망을 했으니까 거기에 한사군이 있었고 이 아래쪽은 뭐 진국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일본이 4세기 6세기 진주했다라고 하는 이런 한사군 임나일본부 설이 이런 고조선의 공간이 축소되면서 정확하게 들어맞게끔 일본이 조작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교과서가 옛날에 배우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동이족의 분포도라고 하는 걸 들어보셨나요? 이 연두색으로 보시면 고조선의 지도가 옛날에는 뭐냐면 동이족이라는 걸 그려놨어요. 그래가지고 산동반도까지 동이족이 이렇게 분포했다. 이거를 갖다가 우리 학계에서 주장을 해서 이게 없어졌잖아요. 이 동이족의 분포라는 거, 우린 동이족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까 보셨던 그 지도인데 지금 우리 학계가 원래 주장하는 고조선의 지도는 뭐냐면 저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저 작은 거예요. 북서부에 조금 있는 저거를 갖다가 주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학계에서는 지금의 고조선도 넓다라고 하면서 더 줄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공간을 축소하려고 하는 그런 주장을 지금 계속해서 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정확하게 이제 한사군하고 맞아 떨어지는 그런 영토로 축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420년, 200년. 그러니까 600년에서 700년 동안 중국과 일본의 식민지였으니 너희는 식민지를 당연히 받아들여라. 조선 총독부의 그런 식민지 때 너희들은 발전했다. 그러니까 그대로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그래서 이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은 한사군 중에 낭랑이라고 있잖아요. 낭랑이 420년 동안 여기 한반도 북부에 있었다라고 하는 걸 지금도 버젓이 그려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항의하는 데가 대한사랑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국립중앙박물관에 올해 2023년에 거의 이제 뜨거운 여름이 있기 전까지 130일 동안에 여기 보시면 중국 동북공정 밀어주는 국립중앙박물관 각성하라라고 해가지고 이 한사군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문제되는 것은 사실 이 식민사관의 틀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모든 박물관이 다 문제가 있어요. 경주박물관, 왜 신라
1,000년 역사를 온전히 복원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 국립김해박물관에 가면 왜 김수로왕을 인정하지 않느냐, 여기 김해김 씨도 계시지만은 김해김 씨, 김수로왕과 허황우를 인정하지 않는 학계거든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도 김해박물관에서 이렇게 항의 시위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도 뭐냐면은 일본인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성산대 교수에게. 우리가 역사를 조작해 놓은 것이 있는데 당신네들 당연히 한국이 해방이 되면 당연히 복원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도 60년대, 70년대, 80년대 지나도 당신들 역사가 복원되지 않더라. 우리가 왜곡해 놓은 것을 복원할 줄 알았는데 복원 안 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 교과서 왜곡을 보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 교과서 먼저 봐라 라고 하는 얘기를 일본인 학자에게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역사 왜곡을 극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식민지 멘탈러티, 이런 걸 극복을 해야 되고, 한국의 역사를 까내리는 것, 시간과 공간을 까내리고 정신문화는 마치 없었던 것처럼 하는 이 모든 것을 다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대한민국의 역사, 우리의 어떤 역사의 맥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이렇게 왜곡되어 있다. 모든 것을 한국배달조선이 신화시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중국의 중화사관, 일본의 침략사관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왜곡되어 있는 그런 역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 국맥, 국통맥이 무엇이냐? 그건 뭐냐면은 바로 9,000년 한국배달조선, 북부의 고구려로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런 국통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몇 분 정도 남았죠? 네? 자, 두 번째로 한국사의 올바른 국통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운동가 석주 이상영 선생의 책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주가 조선의 뿌리가 되는 땅임을 밝혔고 고구려와 발해를 정통으로 삼았는데 이는 모두 국통을 높이는 것이다 라고 해서 국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채호의 독사 신론에 보면 시대적 갈림길에서 한 가닥 아직도 남아있는 국맥이라도 계속 유지하고자 한다면 역사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해서 국맥이라는 말이 나오죠. 국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통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역사의 맥이 무엇이냐? 국통맥이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 국통맥에 대해서 임시정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환국에서부터 시작하여 대한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국맥, 국통맥, 국통은 한 번도 단절된 적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시작점이 어디냐면 환국에서 시작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때 당시에는 5,000년으로 알고 있었지만 어찌되었던 뭐냐면은 환국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환국, 배달조선으로 이어지는 이 국맥을 인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임시정부에서. 그래서 처음으로 환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 삼국유사에는 분명하게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1942년 3.1절 선언문에는 우리 민족은 처음 환국이 창립된 이래라고 나옵니다. 환국 창립. 그리고 삼국유사 고조선조에는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 이거에 대해서 조성황 선생은 뭐라고 하냐면 왜 대한민국입니까? 왜 대한민국이라고 하셨어요? 라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질문에서 임시정부의 초석을 닦았던 이 조성황 선생은 뭐라고 하냐면은 삼국유사의 첫 꼭대기에 석유 환국이라고 하였습니다. 환국과 한국은 다른 게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환은 광명이다. 후세에 광명이세의 유전이 여기서 발원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정부의 여당 김구의 한국독립당 1936년에는 아까 보셨듯이 환국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대한제국까지 우리의 국맥이 이어졌다. 쭉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단재 신채호 선생은 이 환국이 천국인데 천국을 환이라고 한 것은 광명에서 그 뜻을 가져온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환국이라고 하는 것은 밝을 환자, 나라국자죠. 밝을 환, 광명에서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밝을 환자라고 하는 거, 우리가 환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를 환국, 그리고 환국의 환인, 그리고 환인의 그 다음에 이제 배달국의 환웅들이 있잖아요. 전부 다 환을 씁니다. 그리고
원래는 단군안검인데 단군안검도 환검이라고 하는 다른 명칭이 있어요. 환검. 또 뒤로 내려면 우리나라 고대 문헌에는 단군의 성씨가 환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얘기를 할 정도로 전부 다 환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환국은 3301년 동안 유지가 되었고 여기에는 12환국이라고 해서 12개의 나라가 있었고요. 7분의 환인이 다스리는 무병장수의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국에 대한 역사 기록을 보시면 삼성기하, 이 환단국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태백일사 삼신오제본기, 태백일사 환국본기, 저 환단국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삼국유사 정덕본,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중종임신본입니다. 같은 거죠. 그리고 약천지 풍암, 뭐 여러 가지 책들에서 이 환국에 대한 기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만희 시류가 조작을 해서 환국을 환인으로 조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 두 번째로 배달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성공한 광고가 하나 있었는데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 세대들은 전부 다 배달의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아마 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배달하는 민족이라고 해가지고 어플을 만들 때 이거를 중의적인 두 가지 뜻의 어떤 의미로서 가지고 온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라고 하면은 배달의 민족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배달의 민족이라는 어플을 만들면서 이거를 갖다가 팔아버렸잖아요. 독일에. 지금은 독일이 갖고 있어요. 배달의 민족 어플을. 그래서 한 달에 배달을 시키는 수가 1억 번이 넘습니다. 한국에서는. 1억 번이 넘거든요. 근데 독일은 200만 번밖에 안 된다. 한국을 본받아라고 하면서 이 독일의 배달의 민족 이거를 가져간 그 사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배달이라고 하는 건 밝은 땅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죠. 배라고 하는 것은 백이고 박이고 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밝은이라는 뜻이죠. 밝은. 그리고 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응달 양달 하는 것처럼 땅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밝은 땅이다. 환국은 환한 나라, 그리고 배달국은 밝은 땅의 나라, 밝은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항상 광명을 추구했다, 빛을 추구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민족사의 9,000년 국통맥을 보면 두 번째 나라가 바로 배달입니다. 그래서 배달국 또는 닭달국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보면 신규식, 신채호 선생 이런 분들이 선생으로 있었던 이 박달학원이 있잖아요. 그리고 신흥무관학교 아시죠? 이 신흥무관학교의 교과를 보면은 후렴구가 있습니다. 후렴구를 보시면 우리 배달나라의 우리 조상들이다. 그러니까 배달나라의 조상들, 배달나라의 자손들, 우리는 배달나라의 청년들이다라고 해서 배달국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통화연이 있는데요. 통화연에 보면 배달촌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최근에 밝혀졌거든요. 예, 그래서 배달촌이 있고 이시열이라는 사람이 배달학교를 떠나서 또 잡지를 만들었는데 새 배달이라고 하는 잡지를 만들었다. 이 배달이라는 말이 이렇게 통용했죠. 그리고 또 다른 위치에 또 이제 독립운동 기지가 있었는데 거기도 배달촌이에요. 배달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길림성 통화연에 보면 배달학교라고 있었고요. 여기를 1920년에 일본군이 토벌작전을 해가지고 선생들이 전부 다 학살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선생들의 묘를 갖다가 이렇게 해놓은 곳입니다. 배달학교, 신흥무관학교의 지원으로 문을 열은 배달학교가 있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배달의숙이라고 남만주에 보면 배달의숙이라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배달의숙이 어디냐면 바로 이 환단고기를 편찬을 했던 개연 선생. 그 개연 선생이 있었고 거기 독립운동가들의 역사 교육을 했었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저기 단동시 관전현에 배달의숙이 있었어요. 근데 밀정들이 가면극, 지금 실명도 나와 있는데 가면극의 무리들이 이걸 압록강을 건너가지고 쳐가지고 개연 선생을 살해했던 그런 환단고기가 나오는 어떤 비극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최배달이 있죠. 배달민족의 배달을 따서 내가 최배달이라고 했다. 1985년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배달의 기수라고 하는 영화가 하기 전에 한국에서는 1988년 올림픽 때까지 영화가 하기 전에 배달의 기수가 한 20분 정도 했습니다. 방영을 했죠. TV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사라졌죠. 그 이후에 사라지면서
배달이라는 용어가 사라졌다가 아까 말씀드린 배달의 민족이라는 어플이 나오면서 배달은 이제 어디서 들어본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아직도 나라의 명칭으로서는 우리가 아직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 환웅천황에 신시 배달국이 있었고 1565년 동안 유지되었던 나라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배달국의 존재에 대해서 또 문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삼국유사, 응제시주 쭉 여러 가지 문헌들에서 배달, 신시, 환웅, 청구에 대한 기록 등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삼국유사 고조선기라고 하지만 원래는 여기가 뭐냐? 고조선기라고 하지만은 환웅의 이야기가 가득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삼국유사의 첫머리에 보면 고조선기가 나오는데 이름만 고조선기지 그건 뭐냐면 환웅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환웅의 신시 개천의 이야기, 개천절이 나왔던 그 근원이 되는 이야기가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황국에서 환웅이 태백산으로 이게 옮겨가는 과정이 나옵니다. 삼국유사에 보면은 환인이 이들의 뜻을 알고 내려다보니 삼미산과 태백산이 홍익인간 할 만한 곳이더라. 어디로 가야 할까라고 하니까 오가의 신하들이 태백산이 가야 좋습니다. 누구를 보내야 될까라고 하니 환웅천황을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환웅천황을 보내는 그런 신시 개천의 과정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환웅천황이 솔도 삼천이라고 나옵니다. 3,000명의 무리를 이끌고서 태백산 아래에 내려오시니 그곳이 어디냐면 신시고 그분이 바로 환웅천황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강식 교수는요, 야, 단군 신화가 아니다. 이거는 환웅 신화다. 환웅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많다라고 이렇게 환웅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임재 교수님은요, 나라를 기술한 역사들이 완벽하게 제공되고 있다. 건국 이념이 있고 환웅 천황이라고 하지 않냐. 천황이 있다. 근데 왜 나라가 없다고 하느냐. 우리 학계에서 왜 나라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개국 이념 홍익인간도 있고 어째서 나라로 간주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통탄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그런 이야기를 본풀이라는 얘기를 쓰는데 환웅 본풀이가 4대 1이다.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환웅 이야기를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이 삼국유사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교과서 어디에도 어느 교과서에도 나와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웅이 솔도 삼천이라고 해서 3,000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오신 분이 바로 환웅천황이신데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환족은 모두 신시배달 환웅께서 거느린 무리 3,000명의 후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단군의 자손이라는 말을 들어봤잖아요. 근데 조금 더 올라가면 환웅께서 3,000명의 무리와 함께 오셨는데 우리는 그분들의 후손이다.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인은 건국의 시조 환웅천황을 잊고 산다.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환웅천황의 신시 배달국이 실제로 1565년 동안에 있었고 1대 환웅천황, 거발한 환웅천황에서부터 거불리 우야고 모사라 태우이, 그리고 태우이의 막내 아들 태우 복희씨, 그리고 8세 안부련 환웅 때의 염제 신농씨, 그리고 14세 좌우지 환웅 때 좌우지 환웅 치우천황, 이런 분들이 실제 실존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이 역사를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 환국과 배달의 역사의 근거가 되는 유물유적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홍산 문화 또는 유화 문명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죠. 여기 보시면은 소화서, 흥룡화, 사해, 부화, 조보구, 홍산 문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9,000년에서 4,000년까지의 어떤 역사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배달 그리고 고조선까지 이어지는 그 문화의 어떤 유물유적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것만 가지고 2시간 동안 이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군의 자손이었다. 우린 단군의 자손이었다. 단군 조선으로 넘어가 볼게요. 임시정부의 주석이었던 석주 이동영 선생은 우리 민족의 뿌리는 단군이다. 우리는 이 단군 안검의 계급과 이어지는 전통을 이어 독립운동의 역사적, 정신적 맥으로 삼아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김구 선생과 함께 임시정부를 꾸려나갔던 박찬익 선생은요, 항상 단군 영정을 지니고 다녔다. 이게 지니고 다녔던 작은 영정이에요. 그것을 독립운동가들은, 특히 대종교를 했던 독립운동가들은
전부 다 지니고 다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잘 알고 있는 우리 안창호 선생 같은 경우도 단군 대황조를 갖다 칭송하는 노래를 줬잖아요. 가사를 줬어요. 5절까지 있습니다. 우리 황조 단군께서 태백산에 강림하사 대황조의 성덕 거룩하다. 뭐 이런 그 가사들이 쭉 있습니다. 대황조의 높은 덕을 잊지 말자. 높은 교화를 빛내보자. 대황조의 큰 공덕을 기념하자. 대황조를 향한 충성 변치 말자라고 해서 이러한 단군에 대한 칭송을 담은 노래도 이렇게 지었습니다. 신규식 선생은요, 매일 아침마다 단군 할아버지 영정에 청수를 올려놓고 기도하고 나아가서 독립투쟁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독립운동 역사가들이 있어요. 독립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역사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역사책도 쓰고 역사책도 발굴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셨듯이 일제강점기에는 우리 책을 불태우고 강탈해가고 조작하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서서 우리 역사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은, 이렇게 많은, 이거 보시면은 한 명의 단군이 아니다. 47분의 단군이 있었다라는 책들이 환단고기, 조선사략, 환단세감, 전고대방, 대동사강, 해동춘추, 조선역사, 조선세가보, 김해김씨, 문헌보, 이런 것 전부 다 일제강점기, 대일항쟁기에 있었거든요. 전부 다 47대 단군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들이고요.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러한 책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단군은 한 분이 아니라 47분이 있었다. 여기 보면 49분 단군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초대 단군 한검 이전에 2분을 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전고대방이라는 인물 사전 잘 보면 단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세 47명이 전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분명히 담겨져 있고요. 조선세가보에 보면은 47대 단군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2096년 동안에 47분의 단군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단군 세기를 비롯한 환단고기의 내용이 14세기부터는 모아져서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국유사 이후에 한 100년 사이에 이러한 역사가 정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군 조선은 47분의 단군이 통치하는 2096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좀 전에 보셨던 환국, 7명의 환인의 그런 환국 시절, 그리고 18명의 환웅의 배달국 시절, 그리고 47분의 단군이 다스렸던 단군 조선의 시절이 약 7,000년이 되는데요. 이 7,000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책이 바로 환단고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뭐냐면은 이 단군을 지우려고 하고 있어요. 이 말이 믿기시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단군을 지우고 있다. 우리 학계에서 단군이라는 용어를 논문을 쓸 때도 쓰지를 못합니다. 고조선을 단군조선이라고 하면은 논문이 통과가 안 돼요. 신채호 선생의 책을 인용을 하면 논문이 통과가 안 돼요. 실제 그렇죠. 실제 우리 학계가 그렇거든요. 그런 현실이다. 그래서 단군을 지우기를 하고 있는데 점점 줄어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교과서에서 평균이 3페이지가 줄었다. 상고사가. 그런 이야기들을 정리를 한 거예요. 이렇게 줄고 있다. 그리고 교과서에서 단군 영정이 퇴출되었다. 원래는 단군 영정이 딱 하나씩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단군이 실존 인물이구나, 뭔가 인물이구나라고 하는 얘기를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데 영정을 완전히 삭제해 버렸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단군 때에 단군 왕건께서 천제를 드렸던 강화도 마리산에 참성단이 있는데 이 참성단의 사진도 원래 대표적인 사진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진 전부 다 뺐습니다. 지금은 다 없어졌어요. 교과 과정에서. 그리고 잘 알고 있는 홍익인간이 삭제됐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국사교과서에서 동아출판의 중학역사2만 유일하게 홍익인간이라는 이념을 줬고 나머지 모든 국사교과서는 홍익인간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완전히 사라졌어요. 단군과 관련된 3종 세트라고 할 수 있는 홍익인간, 단군 영정, 참성단 사진 이런 것들이 2018년 교육부 고시 162호를 근거로 제작된 교과서에서는 거의 삭제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의 어떤 역사학계의 현실이 이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간과 단군 조선의 시간과 공간이 왜곡, 축소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국 3301년, 배달 1565년, 그리고 단군 조선 2096년에 시간과 공간에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7000년의 역사 문화 시대를 우리가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9000년 한민족사의 맨 앞에 모든 것에 우리의 어떤 전통 문화라고 할까요? 우리의 문화가 어디서 왔나요? 문화, 풍습, 모든 것이 어디서 왔냐면 뭐 한국 배달 조선에서 왔죠. 막걸리를 마시면서 고시래 하던 문화가 어디서 왔냐? 또 배달국 조선, 단군 조선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은 제가 왜 이렇게 칠했냐면 지금 우리 학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건 뭐냐? 환국 배달 다 지워버렸잖아요. 단군 조선이 2096년 거의 2000년의 역사가 있는데 초대 단군 한검 지워버려서 이게 한 나라의 멸망을 당해야 되니까 고조선이 약간 있는 거지. 그게 약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부여로 넘어가서 우리와 관련 없는 부여가 마치 부여의 역사를 조금만 이렇게 그려놓고 있는 거죠. 근데 북부여가 원래 있었다. 단군조선위원회 북부여가 있었는데 북자를 지어버린 거죠. 이렇게 우리 역사가 지금 이렇게 왜곡되어 있다. 그런데 외국의 석학들은요, 우리를 지금 한국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어떤 현대 문명의 이기, TV라든지 모든 것들, 문명의 이기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합쳐서 한국은 그 자체가 하나의 문명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문명의 소자출, 문명의 뿌리, 이 문명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걸 우리는 바르게 지금 알려줘야 될 때가 아닌가, 우리 스스로가 알아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K라고 하는 것은 BTS의 김남준도 얘기를 했지만 K가 뭐냐, 너무 K가 식상하지 않냐라고 하는데 K는 프리미엄이다, 뭔가 고급화된 느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고급화되기 위해서는 이거는 바른 K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른 역사, K 히스토리, 그리고 올바른 문화, 올바른 우리의 어떤 진실된 문화의 진실, 그게 K 컬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K 스피릿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뭐든 유교, 불교 받아들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의 독특한 정신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지금의 우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K 히스토리, K 컬처, K 스피릿, 이것의 원형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대한사랑이거든요. 그래서 대한사랑과 함께 역사 강복의 운동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다양한 사서와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사 왜곡의 실패와 올바른 공통맥을 바로잡아주신 박찬하 연수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